안녕하세요. 네, 가수 양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너무 좋은 강연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자리에 또 용기 내서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인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어, 지금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하루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는 분이 40여 분 정도 되신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보란 듯이 살아서 나는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거를 보여주시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4년 K-팝 리트머스라는 팀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잘 모르시죠? 제가 부른 노래가 딱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이 한 곡이 있는데요. 살짝 불러드릴게요. 낡은 마루에 기다리시게는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아시죠? 제가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제 동기들은 다 떴습니다. 엄청난 스타가 됐어요. 제가 99년도에 제가 처음에 다른 그룹으로 먼저 나왔었는데 그때 동기가 G.O.D, 백지영. 네, 2004년도 리트머스로 나왔을 때 동기가 동방신기, 네, VOS, 태희. 네,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봉천동이라고 아시죠? 봉천동 하면 이제 산동네로 유명한데 산동네에서 단칸방에서 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하고 네 식구가 이렇게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랬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새 들어 사니까 주인 집에서 연말만 되면 이 세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그냥 부모님을 압박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하고 저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좀 비슷한 곳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버스를 타고 저희 아버지는 주인집 아들을 차로 데려다주는, 네, 아버지 차가 소형 트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를 올리니까 그걸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아들은 버스를 타야 되고 주인집 아들을 저희 아버지가 데려다 주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만 하시면 망하고 사업만 하시면 망하고 그냥 뭘 하면 다 망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자꾸 이렇게 도전하시고 하셨는데 한 번은 부산 출장을 가신다고 3일 동안 집을 비우셨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아버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 생기신 건가 걱정하고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그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가장 큰 언덕이었고 산이 되셨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이렇게 누워 계신 걸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충격은 제가 뭐라고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장은 나구나.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저에게도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방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황할 수가 없었어요. 저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리니까. 어머니는 또 생계를 위해서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동생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뭐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힘든 시기였지만 우연히 지금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경연대회, 노래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경연대회라고 있는데 교회 대표로 이제 한 팀이 나가야 되나 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네가 제일 어리니까 네가 나가. 우리 나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갔는데 제가 2등을 했어요. 귀여우니까 좋나 보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작곡이라는 걸 제가 했었는데 문화체육부 장관배 청소년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보람의 공원에서. 그때 이제 청소년 가요제 제가 만든 우리만의 세상이라는 노래로 제가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대상을 받게 됩니다. 야,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재능이 있긴 있나 보다. 어차피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려운 또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돕고 싶었어요. 네, 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너무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대회는 제가 뭐 닥치는 대로 나갔어요. 나가면 1등 아니면 2등, 3등을 하니까 그 당시 뭐 30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그렇게 용돈을 벌어서 열심히, 또 어렸을 때부터 일찍 저의 재능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나의 가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좀 일찍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은 기회에 기획사 관계자 눈에 띄어서 99년도에 남성 3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제가 데뷔를 했어요. 네, 왜 웃으시나요? 남성 3인조 I2I라는 그룹으로 제가 데뷔를 했는데요. 댄스 그룹이었습니다. 네, 정말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한 가지 안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춤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이 스텝 밟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에 영화 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차인표, 송윤아 주연, 그리고 장혁 씨의 데뷔 영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양동근 씨도 나오고 거기 주제곡을 제가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기획사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해서 저희가 1년 만에 팀이 해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아직 20살이었으니까 다시 심기일전에서 도전하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노래를 했어요. 계속 노래하고 곡 쓰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트머스라는 그룹이었습니다. 그것은 춤을 추는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래하는 그룹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딱 했는데 여러분, TV에 보여지는 가수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 가보면 다 울고 있어요. 너무 외롭고 언제 성공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의 꿈이 있으니까 마지막 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에 리트머스가 막 뜨기 시작하고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라디오 순위 1위를 했습니다. 네, 리트머스가 1위를 달성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라디오 1위까지 하면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다들 불법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불법 다운로드로. 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싶어요. 네, 아니 감사해서. 네, 감사해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TV 출연 한번 하고 광고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회사였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스타가 될 것 같은데, 그 바로 이 문턱 하나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재정난 때문에 저희가 1년 만에 팀이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싸이 선배님도 계시고 김장원 선배님, 윤종신 선배님 나이가 좀 있으셔도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에 쇼부를 보지 않으면 힘들었어요. 아이돌 그룹 아니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리트머스는 마지막
꿈이었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사라지니까요, 난 이제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몸이 바다바다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제가 3년 동안을 TV를 틀지를 못했습니다. 인기가요를 틀면 제 동기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뭐지? 같이 연습하고 같이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노래했었던 내 동기들은 지금 대스타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집구석에서 이러고 앉아있지?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랑 같이 데뷔했었던 또 동기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이 팀도 저희 팀처럼 인기를 막 얻다가 갑자기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기준아, 너 시간 되면 나 한번 만나줄 수 없겠니? 너 시간 되면 나랑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살게. 그런 전화가 참 많이 왔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바빴어요. 친구야, 미안한데 다음 주에 볼 수 있을까? 친구야, 미안한데 다다음 주는 어때?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9시 뉴스에 제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공허해서 스스로 녹음실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내가 한 번만 만나줬더라도, 내가 한 번만 손 내밀어줬더라도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방황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23년을 그 방화동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 김포공항 앞에 보면 8차선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도 기억하고 있어요. 밤 9시 10분경이었습니다. 그때도 혼자 터다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가로등이 고장났는지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 하얀 점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뭐야? 별똥별인가? 가까이 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점이 점점 커지면서 하늘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천 명이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누가 기타를 메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예요. 처음으로 제가 환상이라는 걸 봐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아주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그때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잖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수가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 K-팝 가수와 또 가스펠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가장 힘들고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터널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터널이 긴 터널이라도요, 반드시 가다 보면 빛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그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꾸셨던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K-팝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그룹의 리더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 트위터에 자기 셀프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요 성공했고요, 돈도 많고요, 인기도 많이 얻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하죠? 저는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이런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조금 편할 뿐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한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도 부동산 학과를 갔어요.
부동산 학과를 가가지고 이 부동산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기준아, 나 동탄에 집 샀어. 제 나이에 집 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탄에 집 샀어. 그래, 축하한다. 50평짜리 집 샀어. 집 샀으면 샀지 평수는 뭐하러 얘기를 해요. 자랑질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카카오톡 대문에는 항상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돈 있고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지를 잘 모르는데 돈과 명예 있으면 뭐합니까?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네. 저는 지금 장애인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공연을 하기도 하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도 있고요,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도 있습니다. 전혀 들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안 들리는데 춤을 춥니까? 여러분, 음악이 나올 때 아주 미세한 진동이 있습니다. 이 진동을 감지해내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춥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친구 3명하고 같이 학교에 시험을 보러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친구랑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차가 딱 끼어들었어요. 차가 3바퀴를 구릅니다. 근데 친구 3명은 멀쩡한데 제 친구만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할 줄 아는 게 춤밖에 없는 친구인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재활훈련을 해서 이 정도는 지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 정도 움직임으로 수화무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대단하죠? 그리고 한 아이는 얼굴 반쪽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나머지 얼굴 반쪽에 종양이 자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아이를 봤을 때 입술까지 덮은 상태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전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저리 가, 재수없어. 징그러워. 얼굴 쳐다보는 것만으로 너무나 무서워. 저리 가, 제발 저리 가, 저리 비켜. 친구들에게 전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이 아이는 항상 웃고 있어요. 한 번은 저랑 같이 전철을 타러 갔습니다. 전철 문이 딱 열리고 또 그 아이랑 저랑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이상한 것 같아. 좀 징그럽게 생긴 것 같아. 쳐다보기도 힘들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제가 화가 나요. 아니,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뒤에서 쑥덕쑥덕대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이는 또 저쪽 구석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제가 어때요? 또 속에서 열불이 나죠.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야, 너 지금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안 들리니? 너가 지금 왔다고, 너 얼굴 징그럽다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쑥덕쑥덕대는 거 안 들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니? 너 언제 철들 거야?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저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저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You are special. 여러분들은 너무나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돈과 명예 다른 것에서 있지 않아요. 행복은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위의 꿈 불러드릴게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어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든 말하죠. 되면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 그 꿈을 믿어 나를 지켜봐.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되면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 그 꿈을 믿어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이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해주셨던 정말로 유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거다. 정말 유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가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나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는 김치 담글 때만 쓰는 거래. 네. 여러분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볼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너무나 불평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고백은 전혀 달라요.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지금도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또 그리고 또 일본에 또 공연하러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제가 일본에 한 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일본의 한 교회에 3층 게스트하우스에 제 숙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청년 한 명을 소개해 주셨어요. 가자마자 일본 친구가 생겼네. 너무 기뻐가지고 몇 살이야?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 이름은 뭐야? 기무라래요. 기무라, 나는 양기준, 양상이라 그래. 그래, 너는 기무라구나. 동갑이니까 친구가 됐으니까 제가 바로 아나타와 와타시노 도모다치 데스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혼돈이?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진짜라니까. 그 다음 날에도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아나타와 와타시노 도모다치 데스 그러니까 또 혼돈이? 이게 친구라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럼 물어보니까, 얘기하니까 혼도 됐을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여러분 일본에는 히키고모리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그런 부류예요. 우울증,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무려 5년 동안 집안에 있다가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와서 만난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것도 일본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이 갑자기 친구라 그러니까 혼도 정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야, 진짜라니까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그때 그 교회 3층에 머물면서 그 교회 그 찬양을 제가 가끔 도와드렸는데, 기무라, 저 친구는 원래 말을 잘 듣는 거야. 내가 좀 노래할 때 옆에서 싱어로 좀 도와줄래? 대신에 앞에 쓸 때는 쫙 빼입고 와야 돼. 말은 잘 들어요. 쫙 빼입고 무스로 올백을 딱 하고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 왔어요. 옆에 서서 노래를 하는데 얘가 표정이 좋겠어요? 노래를 잘하겠어요? 기본 표정이
이 상태에서 박수치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기무라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에서 입꼬리만 이렇게 비웃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웃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기무라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기무라가 양상 자기 친구니까 자기 이제 양상이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을 싸와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왔어요. 저랑 같이 3층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저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일본말이 전혀 안 되고 이 친구는 한국말이 전혀 안 되는데 우린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얘기하다 자는 거예요. 이상하게 알아듣겠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막 대충 하면 알아듣습니다. 새벽 2시까지 얘기하다 하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벤또라고 도시락이 아주 편의점에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벤또 사 먹으러 가자. 일본 사람들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으로 딱 가는데 갑자기 기무라가 양상 자기랑 떨어져서 오라는 거예요. 언제는 친구라며 뭘 또 떨어져서 오라 그래. 자기 옆으로 오면은 제가 위험할 수도 있죠. 뭘 위험해? 자기 옆으로 오면 마피아가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 헛소리요. 또 깜깜하네. 뭔 마피아가 날 죽일 수도 있어. 자기 옆으로 오면 안 돼. 알고 보니까 기무라가 하루에 먹는 약이 20알이에요. 20알의 약, 이 정신질환, 여러 가지 우울증, 이 20알의 약을 매일 먹다 보니까 가끔 환각 증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들으면 웃기죠? 매일 이 소리 들어보세요. 눈물 나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무라를 착 잡고 제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무라, 잘 들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제 약 의존하지 마. 약 끊자. 네 주변에 적어도 한 사람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 이제 이 약을 의존하지 말고 이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제발 자존감 좀 높여.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계속 이야기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갇혀 있어요. 나는 혼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모든 짐을 여러분이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모든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만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자유거든요. 자유하세요. 그동안 쌓아놓고 나를 가둬놨던 생각들을 이제는 조금 비워도 돼요. 비우고 다시 채우면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말이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제 좋아하는 후배가 굉장히 체격도 좋고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예, 건강한 아이인데 막 유도도 하고 이러는데 저만 보면 기준이 형 저 죽겠어요. 말만 하면 왜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픈데 왜 죽어? 기준이 형 기준이 형 보고 싶어 죽겠어요. 보고 싶어도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도대체? 모든 말에 죽겠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꿔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노래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후쿠오카부터 히로시마, 오카야마, 나라, 오사카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간 곳이 와카야마라는 곳이었어요. 와카야마 갔는데 와카야마는 아주 바다가 예쁜 곳이에요. 절벽에서 이렇게 바다가 너무 예쁘게 바라보는 곳인데 그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연인들의 성지라고 써여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보니까 전화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화예요? 그러니까 전화 그 앞에 이노치노 대화라고 써여 있더라고요. 생명의 전화.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전화를 설치해 주셨어요. 제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저에게 꼭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전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또 이곳에서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정말 지금도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아름다운 거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유일한 히트곡 할아버지 시계 여러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정다운 소리 들려주던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이제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만 시간을 얘기해 준다네. 희망을 함께 했던 시계, 언제나 인자하시던 미소와 사랑도 알고 있는 시계. 이제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만 시간을 얘기해 준다네. 할아버지 영혼이 떠나시던 날 밤 요란한 소리로 울던 시계, 하늘에 어르신 할아버지를 따라 시계는 이별을 했다네.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를 알았다네. 시계는 가지를 않네. 감사합니다.